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랙티브 실감 콘텐츠 감독 권성애라고 합니다. 저는 경험을 만드는 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기술을 활용해서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거나 해보지 못했던 것을 하거나 되고 싶었는데 되지 못하는 것들을 돼볼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전시란 인간의 오감을 활용한 전시입니다. 기존의 전시가 시각자료 위주로 구성이 된 전시가 많이 있고, 작품이 있고 관객이 있으면 관객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작품과 상호작용을 했었는데요. 실감형 전시에서는 관객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작품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작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전시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팝업 전시들을 조금 많이 보러 가셨을 텐데요. 작품에 손을 대거나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은 손을 대거나 만진 그 작품이 어떤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요소가 발생이 되면서 그 의미가 관객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경험을 만드는 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모티브로 VR에서 가상현실에서 들어가 보는 경험을 만들었던 작품이 제가 했었던 가장 첫 번째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 화백이 그린 가장 좋았던 시절의 시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전시를 그분이 그렸던 화풍을 VR 안에서 그리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3D 공간 안에서 들어가 볼 수 있게끔 하는 경험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작품 속에 있는 복숭아라든지 물소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살아 계셨을 때 생전에 쓰시던 생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시 만들고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작업이 이제 이중섭 화백의 전시였다면 가장 최근에 했었던 작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전시를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보내줘라는 이름으로 이제 인터랙티브 팝업 전시를 만들었었는데요. 어린이가 인어로 변신하는 경험을 해보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실감형 전시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간의 맥락에 맞는 핵심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핵심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에 했었던 전시 중에 공룡에 관한 전시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시는 그 박물관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딱 공룡알 화석 한 점뿐이었는데요. 이 공룡알 화석 한 점으로 가지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풀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 아래는 누가 살았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아래 누가 살았을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서 전시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삼았던 가장 큰 핵심 경험이 바로 탐험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박물관에 온 관객이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을 탐험의 영역, 마치 인디아나 존스가 된 것처럼 탐험을 하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저는 그 방법으로서 미디어 인터랙티브 횃불을 쥐어주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관객이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박물관 곳곳을 불을 비추면 박물관 벽면에는 처음에는 거대한 공룡의 화석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곳에 횃불을 가져다 대면은 공룡의 살이 붙고 공룡이 반응을 하고 울음소리를 내고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인터랙티브 횃불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백악기 시대로 들어가는 경험을 주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간의 맥락에 맞는 핵심 경험을 만들었던 경험은 서울림이라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이라는 공간에서 했었던 도심 속 불멍이라는 전시인데요. 서울역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바쁜 공간이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 때 거치는 공간이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또 내려갈 때 들리는 공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도시의 특성이 가장 함축된 공간에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간을 핵심 경험으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제 도심 속 불멍이라는 전시였는데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인터랙티브한 와이어가 불이 나고
가상의 불이죠. 가상의 불이 나고 수증기로 만든 연기가 비치면서 타닥타닥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도심적 불멍을 즐기는 그런 핵심 경험을 설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디지털 작업을 통해서는 그러니까는 아날로그적으로는 구현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쉽고 또 화려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작업을 선호하지만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오프라인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서 오프라인 작업을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디지털로 작업을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데요. 제가 작업물을 이제 전시를 설치를 하고 가장 좀 보람 있었던 것들은 저희가 만든 작품을 사람들이 보고 어떤 다양한 반응을 보여줄 때마다 조금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반응이 저희가 의도한 방식대로 감상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도한 대로 설계가 잘 됐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즐겁고, 또 의도와는 다르게 어린이들이 운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작품을 체험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도 아니 어떻게 저걸 저렇게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저걸 보고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그 부분이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또 관객의 시선이기 때문에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감형 전시는 현재 이제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머시브라고 해서 몰입형의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상호작용의 특징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지능화, 이제 지식화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실감형 콘텐츠,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몰입형의 특징을 가진 콘텐츠가 또 많이 있고, 또 인터랙티브의 특징을 가진 콘텐츠가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조금 강조된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는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접목이 돼서 이 세 가지가 조금 더 통합이 된 방향으로 실감형 콘텐츠가 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아우르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감형 콘텐츠의 미래가 어떨까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더 이상 보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책이 이제 결코 없어지지 않을 매체이자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실감형 콘텐츠의 비중이라든지 가능성들은 여전히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적용이 더 쉬워짐에 따라서 도서관에서도 박물관에서도 일반 팝업 전시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그 역시 이 전시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기존의 매체였던 글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영상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체험형 전시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영역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이 좀 아우러져서 전시가 만들어지고, 박물관이나 전시 미술관에서 이 세 가지 콘텐츠를 좀 잘 조화롭게 어우르는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흐름을 타고 강해지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각각의 콘텐츠가 이 매체가 줄 수 있는 방향 안에서 더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실감형 미디어도 존재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자분과 함께 미술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되게 자연 속에 엄청 멋진 건축물이 있는 미술관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이제 거대한 창문을 가진 어떤 이제 어두운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자연을 이제 느끼라는 의도에서 아마도 만들어졌을 공간인데, 저희는 그 자연을 보면서 그때가 굉장히 날씨도 좋고 새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괜히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람에 이제
나뭇잎들이 많이 흔들리고 그러는 풍경을 보면서 와, 이거 정말 디스플레이 같다라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가 어디 이제 거대한 디스플레이, 굉장히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에서 찍은 영상을 보면서는 와, 이거 진짜 같다라는 말을 굉장히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런 아이러니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날로그라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을 만들어냈고, 디지털의 편리함과 디지털에서 아날로그가 구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디지털 안에서 구현을 하고 있는데, 또 디지털이 지향하는 곳은 또 역설적으로 아날로그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를 보고서는 우와, 그러니까 가짜를 보고서 진짜 같다라고 말을 하고, 또 진짜를 보고서는 우와, 가짜 같다라고 말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들이 있는데, 저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아날로그를 지향하고 또 디지털을 지향하고, 이 아날로그의 세계와 디지털의 세계가 서로 상충하면서 맞닿아가는 어떤 그런 불협화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빚어내는 어떤 정반합의 어떤 아름다움 안에서 새로운 또 재미가 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지털이라면 좀 디지털이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상해봤지만 아날로그에서는 좀 가기 어려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을 디지털 안에서 디지털만이 할 수 있는 바를 또 추구해보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방향에서 저는 또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디지털이 아주 끝까지 발전을 하다 보면 또 아날로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다른 기획자분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보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내 속에 채워져야지 뭔가가 기획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획자라는 이제 큰 틀에서의 기획자들이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단지 속에서 제 단지를 이제 속에서 뭔가를 꺼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일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이 단지가 되게 이제 고갈이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 기획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또 단지를 채우는 일들을 좀 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보고 내 속에 뭔가를 채워놔야지 그것을 또 이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제 단지를 채우고 또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하는 일들을 주로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기획자가 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공부의 과정이 좀 즐거운 사람들이 좀 되는 것들이 적성에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실감형 전시 기획자가 다른 기획자랑 조금 차별되는 지점, 조금 더 특징적인 지점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기술에 대한 이슈를 많이 알고 있고, 또 시각적인 비주얼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같이 공부하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있다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만드는 콘텐츠도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 역시도 새로운 기술이 뭐가 나왔는지를 알고, 이런 기술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술이 나왔네, 그러면 내 콘텐츠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이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적용하고 또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것도 나의 단지가 채워져 있으면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쉽게, 용이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실감형 전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기술들이 나와 있고 또 어떤 표현 방식들이 나와 있는지를 더 공부를 하고 관심 있게 찾아보면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